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는 이제 창문하고 여기 그 바다 사진 합성해서 뭐 작업까지 했고요. 이따가 과제에 대한 체크는 두 번째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요 두 개의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항상 이 자석처럼 이게 탭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합성 작업을 할 때는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기 편하도록 탭을 위에서 띄어서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이 강아지를 여기 이제 잔디 위에다가 합성을 해주고 싶어요. 자, 강아지를 확대를 해볼 건데요. 컨트롤 알트 플러스 키 눌러주면은 강아지만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강아지를 추출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렇게 막 털이 보송보송하게 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막 이렇게 털이 막 이렇게 막 보송보송한 부분이 없지만 요런 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분은 선명하게 가지고 오고 어떤 부분은 좀 부드럽게 가지고 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부분적으로 선택을 할 때 어 다 똑같은 경계면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선명하고 어떤 부분은 부드럽게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라는 거를 활용을 해줄 거예요. 자, 마스크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일단 제가 지금 마스크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스크 모드는 빠른 마스크 모드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클릭을 해요. 그럼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대신에 마스크 모드는 여기 툴 상자에 보면 마지막에 마스크 모드가 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마스크 모드를 알 수 있는 거는 이 지금 제목 표시줄에 보면은 빠른 마스크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내가 뭐 한 게 없기 때문에 해지를 할게요. 자, 마스크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일단 내가 강아지를 대략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한다고 했던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빠른 선택 도구는 지금 보여지는 브러쉬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선택은 빠르지만 예를 들어 제가 브러쉬를 키워 볼게요. 브러쉬를 키우는 거는 상단 부분에 뭐 이 부분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은 엔터 키 위에 괄호 두 개가 있어요. 괄호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괄호 두 개는 어 대괄호 왼쪽 대괄호는 줄여 주는 거고 클릭해서 아이고. 자, 지금 선택을 했어요. 자, 왼쪽 대괄호는 브러쉬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고 오른쪽 대괄호는 브러쉬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해 줬는데 선택을 강아지 여기 또 해 주고 근데 이제 브러쉬 사이즈가 줄어들려면은 왼쪽 대괄호를 눌러서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브러쉬가 클수록 선택이 굉장히 그러니까 좀 선택이 어 너무 넓은 영역으로 잡혀지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를 좀 줄여 줄게요. 그래서 요거는 Alt 키를 누르고 빼 주면 되니까 Alt 키 누르고 잔디 있는 부분은 좀 빼 주고요. 그냥 클릭해서 할 때는 이렇게. 자,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해 줬어요, 대략적으로 선택을. 자, 이렇게 해 주고 어떤 게 있냐면 다시 마스크 모드로 한번 가 볼까요? 자, 마스크 모드로 들어갔더니 선택이 된 부분만 이렇게 지금 원래 있던 컬러 이미지가 보여지고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레드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제 요 레드 영역을 브러쉬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지금 보여주는 컬러 두 가지 컬러 화이트하고 블랙을 활용을 해서 브러쉬로. 근데 브러쉬가 보면은 어떤 건 선명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어 경계가 선명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브러쉬로 크기를 줄여서 경계가 선명한 걸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검은색으로 된 부분이 빨간색으로 나오죠. 근데 반대로 흰색으로 해 주면은 그 부분이 선택되지 않은 걸로 그럼 브러쉬의 사이즈를 좀 줄여 주고 길을 내가 다시 추출을 했어요. 자, 요런 부분들은 뭐 특별히 그런 게 없는데 어디가 그러냐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러면 내가 검은색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다리 있는 부분들. 지금도 보면 요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내가 색을 칠함으로써 선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의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선택한 부분을 되게 디테일하게 수정해 줄 수 있는 게 이 마스크 모드예요. 자, 요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브러쉬 사이즈를 약간 키워서 작업을 하다가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이게 모르고 뭐 다 지워 버렸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침범이 됐어요. 막 침범이 돼 가지고 수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다시 흰색으로 다시 칠을 해 주면 마치 지우개로 지워 주는 것처럼 복구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화이트와 블랙으로 이 브러쉬의 경계면을 활용을 해서 보정을 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선명하게 해 줬는데 그럼 이제 부드럽게 처리해 줄 부분들이 어떤 거냐. 차라리 브러쉬의 경계를 부드러운 걸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부드럽게 해 주는 거예요. 블랙으로 해서 경계를 적당히 부드럽게. 풀이 있는 부분들은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적당히 부드럽게. 자, 웬만큼 했어요. 자, 인제 그러면 돋보기를 따닥 더블 클릭을 해서 자, 100% 로 놓고 볼 건데 컨트롤 알트 플러스. 자, 인제 그럼 마스크를 한번 해지를 해 볼게요. 제가 지금 마스크 모드인 거고요. 마스크 모드일 때 제가 블랙과 화이트인 브러쉬로 이 빨간 영역을 더 추가하거나 삭제를 했는데요. 그럼 마스크 모드를 해지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좀 약간 오버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먼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제가 가져오고 싶은 건 강아지이기 때문에 자, 이동 툴로 강아지를 추출해서 가지고 올 건데 자, 이렇게 잔디밭 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더니 아까 쪼끔 어색했던 부분이 여기 지금 잔디 있는 부분에 합성된 부분이 어색하지가 않고요. 자, 근데 그리고 강아지의 한 경계 부분이 대략 한 1 픽셀 정도 좀 깔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걸로 수정해 줄 수가 있냐면 지금 보면 강아지 보세요. 경계 요런 부분 좀 부드럽게 가져와 줬고 그리고 요 경계는 좀 거칠어요. 그러면 이 거친 경계에 1 픽셀만 안쪽으로 깎아 주고 싶거든요. 이제 고런 기능이 어디 있냐면 상단 부분의 레이어에 보면 레이어에 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매트라는 기능에는 1 픽셀만 언저리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기능. 그럼 제가 눌러 볼게요. 자, 눌렀더니 1 픽셀만 안쪽으로 제가 삭제해 볼게요. 확인. 그럼 이 경계면 보세요. 안쪽으로 좀 깔끔하게 지워진 거 보여지죠? 여기 부분 좀 거칠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강아지를 밑으로 내려서 합성을 해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잔디 있는 부분이 합성해 보니까 어색하지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강아지는 합성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인제 소년의 바지를 한번 자, 배경 레이어죠, 소년은. 자, 배경 레이어에 선택을 바지만 한번 해 볼게요. 자, 빠른 선택 툴을 가지고 바지만 했어요. 대략적으로 했는데 자, 색을 바꿔 주고 싶은데 지난번에 배웠던 것 중에 이미지의 색 바꿔 주는 거는 조정해 보면은 색을 바꾸는 거는 색조와 채도라는 기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으로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색에서 색조의 값을 변경을 주면 색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색으로 여기 바지 색을 여러분들이 바꿔 보세요. 마음에 드는 걸로 해서 바꿔 보고요. 자, 컨트롤 U 눌러서 보면은 여기서 채도 내가 뺄 수도 있는 거고 채도를 더할 수도 있는데 채도를 더할 때는 너무 인제 빛이
채도가 높아져 가지고 약간 이 이미지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채도를 높이는 건 쪼끔 주의해서 채도를 높여 줘야 돼요. 자, 영역 해지는 컨트롤 D죠. 여기 보면 선택, 해제가 컨트롤 D. 자,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하고요. 돋보기 따닥 더블 클릭해서 100%로 보니까 자, 강아지 합성. 그리고 여기 곱슬머리에 여기 아기 사진의 바지 색도 바꿔 봤어요. 자, 여러분들도 요 작업은 해 주고요. 이 마스크 모드를 활용을 해서 어떤 부분은 경계를 선명하게, 어떤 부분은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레이어의 매트의 언저리 제거라는 기능을 가지고 한 1 픽셀 정도 어 여러분들이 지워 주면 좀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자, 요거 저장 한번 해 볼게요. 자, 파일에서 제가 다음 주에 저장 확인할 때는 JPG로 볼게요. 그래서 4번 저장해서 JPG로 여러분 실습 폴더에 3 다시 지난주가 세 번째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니까 4 번으로 할게요, 오늘 하는 거는. 04 번. 자, 요렇게 저장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혹시 질문 있어요? 이거 잘 안 되거나 어렵거나 메뉴를 못 찾겠거나. 자, 질문 없으면 자, 요거 닫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두 가지를 했고요. 자, 인제 그다음에 지금 봐야 될 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머리카락 추출을 깔끔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 제가 지금 해 주고 싶은 건 자, 여기 여자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합성을 할 건데 여자 사진을 보면은 중요한 게 이런 머리카락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내가 추출해 주는 거 우리 배웠던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만약에 배경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마스크로 하면 되지. 자, 마스크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브러쉬로 어 뭐 검은색으로 지금 내가 칠을 해 주고 뭐 하면 되지 않냐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 머리카락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작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진 않단 말이에요. 아까 강아지야 뭐 이렇게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 자, 대략 이렇게 했고 나는 이거를 마스크 모드를 해제했더니 선택이 됐어요. 그럼 나는 '그럼 이걸 가져오면 되겠지.' 해서 영역을 반전시켜서 사람을 갖고 와 볼게요. 자, 갖고 왔더니 대략적으로 쉽게 했지만 머리카락이 좀 아 수정해 줄 게 많아요.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그럼 좀 지워 주면 되지.' 뭐 지우개 툴로 뭐 지울 수도 있어요. 브러쉬를 좀 부드러운 걸로 해서 지울 수도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지운 건 또 복구가 힘들고. 그래서 이걸 진짜 많은 시간을 두고 크게 확대해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하면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 나왔기 때문에 그 좋은 기능을 가지고 추출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레이어는 잠깐 눈을 감겨 보고요. 요거는 처음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컨트롤 D. 자, 일단 맨 처음은 러프하게 잡아 주는 거는 동일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게 있느냐. 이 그 다른 선택 도구에는 굉장히 아주 유용한 추가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refine 엣지라고 해서 가장자리 다듬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메뉴를 눌러 주면 지금처럼 새로운 메뉴가 나오는데 아마 상위 버전은 여기 왼쪽에 브러쉬가 하나 둘 있고 뭐 메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상위 버전은 두 번째에 있는 브러쉬의 끝에 이렇게 뭔가 갈퀴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뭔가 빛처럼 빗어 주는 것 같은 브러쉬가 있어요. 두 번째 거를 골라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기 모드의 이 보기 뷰는 뭐냐면은 내가 이거 합성을 할 때 내가 지금 합성하기 편한 거를 봐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통 요 작업을 할 때 저는 이 레이어 바탕으로 해 줘요. 그러면 내가 선택되어 있는 부분, 나머지 있는 부분만 좀 해 주기가 편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자, 레이어 바탕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 브러쉬를 할 때, 자, 브러쉬를 키우는 거는 엔터키 위에 보면은 이걸로 했고, 그다음에 자, 브러쉬를 키워주는 거는 이 플러스고, 줄여주는 거는 엔터키 위에 왼쪽 가로라고 했어요. 자, 이걸로 머리카락을 살짝살짝 한 번씩만 이렇게 빗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왼쪽에 있는 이 브러쉬 모양에서 두 번째 거로 해 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짝 머리카락을 한 번씩 빗어주면 얘가 여기 보면 자동 감지를 해서 가장자리 자동 감지를 해서 경계 부분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선택을 해 주는데,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문지르면 안 되고 살짝살짝 한 번씩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한번 확인 눌러 볼게요. 확인. 자, 이렇게 됐고 저는 인제 요거를 영역을 반전시켜서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자, 가져왔더니 어때요? 머리카락이 앞에 있는 거 눈 켜 보면은 비교해서 보면은 머리카락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져와졌죠? 그래서 굳이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렵게 할 필요는 없고 요건 닫을게요 인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주느냐, 내가 인제 요 사람 갖고 왔으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주고요. 나머지 영역은 좀 잘라 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잡아 줄 거예요. 내가 잘라 주고 싶은 만큼 영역을 지정해 주고 잘라 주고 싶은 만큼 지정해서 자, 이미지에 자르기로 해 줄게요, 이렇게. 다 됐으면 자, 요렇게 저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사실 제가 뭐 이 포토샵이라는 기능을 과거에 뭐 디자이너로 활동할 때도 저는 정말 아주 오래전에 뭐 거의 10 년이 넘었죠. 그때 낮은 버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같은 거 추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크게 확대를 해 가지고 이거를 다 아까 했었던 그 마스크 모드로 브러쉬로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다 작업을 했었고요. 뭐 삼성전자처럼 대기업에서도 인제 뭐 핸드폰하고 뭐 어떤 뭐 광고 작업을 하면서 그럴 땐 진짜 초고해상도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지금은 포토샵 점점 진보를 하면서 그런 좋은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좀 낮은 버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것도 보면 선택할 때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선택을 자유롭게 하나씩 해 주는. 근데 인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는 여기 보여지는 그 퀵 셀렉션 툴, 이 빠른 선택 도구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요. 근데 마저 안 된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스크 모드로 가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인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레이어 마스크라는 걸 배울 거예요. 고거를 활용해 주면은 언제든지 수정 복구가 되게 용이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합성해 주고 배경색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컨트롤 U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감의 바다색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세요. 전 요 정도로 해서 완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4번 저장으로 실습 폴더에 JPG로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4-1 번 저장해 주고요. 자, 요것도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질문 없으면 자, 2-7 그다음에 로고하고 컵을 가지고 와서 합성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 지금 있는 이 테이크아웃 컵에 커피가 있고요. 우리 학교 앞에는 되게 맛있는 커피점이 옛날엔 없었는데 지금 그 생겼잖아요. 앤킥바이 뭐 있지 않아요, 거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원형 툴로 선택을 먼저 로고를 하고 가지고 올 건데, 자, 원형 툴로 선택할 때는 저는 인제 많이 했기 때문에 대략 내가 선택했을 때 '아, 요 정도면 되겠다.' 이게 잡혀지는 게 있는데요. 이걸 많이 안 해 보거나 아니면 인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선택에 보면은 선택 영역 변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역에 대해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영역을 수정해 주고요. 수정했는데 '아 난 좀 더 디테일하게 딱 1 픽셀만 좀 키우고 싶다. 1 픽셀만 좀 줄여 주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엔터. 자 이동 툴일 때는 이동에서만 인제 움직여지는데 지금 제가 한 게 한 1 픽셀만 늘려 주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선택에 보면 선택 영역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그럼 뭐 예를 들어 내가 1 픽셀만 확대를 하겠다. 그러면은 픽셀에 값을 넣어 주고 이런 식으로 또 보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자 이미지를 로고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요건 인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 주고요. 자 가지고 왔는데 물론 이 상태만 되더라도 기본적인 합성은 됐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여기 지금 보면은 로고 뒤에 컵에 있는 음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로고는 그냥 음 전체에 약간 평면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 흰색에 있는 부분을 약간 스며든 느낌으로 합성을 해 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 위에 보면은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그 블렌딩 모드라고 해서 마치 셀로판지에 겹침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 레이어 곱하기 한번 눌러 볼까요? 자 곱하기 눌렀더니 곱하기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이 곱하기 같은 경우는 흰색이 투명하게 합성이 돼요. 근데 인제 곱하기와 반대가 스크린 모드거든요. 스크린은 오히려 어두운 게 투명 처리가 돼요. 그래서 곱하기하고 이 멀티플라이하고 스크린은 반대예요, 반대. 자 또 어떤 게 있느냐. 색상 번, 컬러 번, 그다음에 라이너 번이라고 해서 선형 번, 다큰이라고 해서 어두운 색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이게 지금 좀 합성이 자연스럽다.' 제가 볼 때는 곱하기가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줄 거고요. 그래서 했더니 표준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로고의 흰색이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이미지와 합성이 됐고요. 이것만 해도 자연스러운 합성으로 지금 잘 됐는데 '난 좀 더 굴곡을 주고 싶다.' 그럼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컨트롤 T 이 로고 있는 부분에 컨트롤 T 눌러 주면은 크기 변형이 되는데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면은 여기에 워 툴이라고 해 가지고 뒤틀기 도구가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내가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많이 해 주면 안 되고요. 투시를 컵의 형태와 비슷하게 좀 잡아 주는 거죠. 근데 이건 되게 잘 해 줘야 돼요. 잘못하면은 오히려 로고가 더 왜곡이 되니까 아 왜곡돼 보이지 않도록 잘 만들어 주고요. 요것도 약간 컵의 형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로고를 쪼끔씩만 살짝 내려서 쪼끔씩만 이런 식으로 해볼 건데 좀 일그러지긴 했네요. 네 쪼끔씩만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온 사람들만 하세요. 엔터. 컨트롤 Z. 이거는 고런 기능만 있다 생각하고 돌려줄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요거는 제가 합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이제 매핑시킨 느낌이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블렌딩 모드를 통해서 어 인제 흰색의 음영을 자연스럽게 넣어 주는 게 이 곱하기 기능으로 합성하는 거로 여러분들이 완성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저장해 볼게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해서 JPG로 4-2 번. 네 요렇게 해서 실습해 보고요. 뭐 그렇게 어렵거나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음. 요거는 넘어가고요. 이건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의 그 왜곡 잡기인데 넘어가고 요거 좀 볼게요. 2-9 번. 자 지금 제가 뭐를 해 주고 싶냐면 이렇게 이 파일을 늘려 줄 거거든요. 이 캔버스의 사이즈를 늘려 주고 그다음에 인제 요 사진도 같이 늘릴 건데 인제 주의할 점은
하늘 같은 거 뭐 이런 배경은 사이즈를 늘려도 이렇게 막 이게 왜곡되어 보이거나 비율이 깨진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비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내가 이 이미지를 뭐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컨트롤 T 함부로 늘려주게 되면은 이미지 왜곡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줄여도 안 되고 늘려도 안 되고. 그래서 고거를 그 영역을 보호하면서 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된 게 있어서 고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사람을 먼저 영역을 좀 보호해 줄 건데, 자, 사람을 먼저 지정을 해 볼게요. 자, 사람 지정을 먼저 해 주고요. 내가 이 영역을 보호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보호해 줄 것을 영역에서 먼저 선택 영역 저장. 그러니까 나는 이 영역만 저장을 해줄 거예요. 선택 영역을 저장해 주고 나는 뭐 이 여자 영역 저장된 거를 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걸로 이름을 적어 주고요. 자, 해지해 줄게요. 자, 인제 그다음에 작업창을 늘려 줄 건데, 자, 캔버스 사이즈를, 자, 기준점을 여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위쪽을 늘릴 거예요. 뭐 픽셀을 한 1300 픽셀 정도. 네, 배경은 지금 나의 현재 배경색으로 해서. 네. 우리 학생은 왜 매번 매주 늦는 건가요? 왜 늦어요? 자, 이렇게 늘려 줄게요. 자, 인제 그다음에 뭐를 할 거냐. 자, 요거 늘려 줄 건데요. 자, 선택을 먼저 해서 이 전체의 사이즈를 늘려 주되 이 사람은 보호하면서 늘려 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위에 에디트 편집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내용, 인식, 비율이라고 해서 클릭해 볼게요.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거를 보호하면서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건 내가 아까 저장해 놓은 영역이 있죠? 저장했던 그 영역을 선택을 해 주고 그럼 얘는 보호가 되는 거고요. 내가 늘려도 영역을 늘려도 배경은 늘어나지만 사람은 보호가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보호된 영역을 지키면서 전체의 비율을 늘려줄 거예요.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면요. 내가 이거를 그냥 늘린 거하고 사람은 보호하면서 배경만 늘린 거하고는 결과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은 내가 늘려도 뭐 어느 정도 늘려도 이렇게 막 티가 안 나요, 비율 같은 게. 근데 사람 같은 거는 그런 티가 나기 때문에 내가 늘려주되 어떤 부분을 보호하면서 늘려줄 때는 지금처럼 내용, 인식, 비율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 주면 되고요. 그전에 먼저 보호하고 싶은 부분 영역을 지정을 해 주면 돼요. 요거는 뭐 현업 디자이너들도 잘 모르는 기능인데 저도 사실 책을 보고 안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된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4-3번 저장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요거는 작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요거는 이따 두 번째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녹화는 잠깐만 중지할게요.